이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아, 쉬운 책. 예, 쉬운 책을 굉장히 쉬운 책들 많잖아요. 동화책 중에 한쪽에 뭐 몇 단어 없는 거 이런 거에서 시작해갖고 단계적으로 쉬운 거 많이 읽으면은 어휘력이 그런 기본 어휘들은 탄탄히 학습이 되고요. 독서량 자체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독서량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럴 때 가서는 어휘집으로 외워도 괜찮다. 근데 그거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이미 참을성이 좀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휘집 암기식으로 해도 좀 괜찮은데 그 전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초등인데 어휘집 중심으로 외워갖고 어휘를 많이 늘리겠다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렇게 외우면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많이 잊어버리고 네. 실은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재미가 없어. 네. 네. 어휘력이 독해력을 좌우한다 여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독해력의 핵심이 이제 어휘라고 그러셨는데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나요? 수능 대비를 위한 어휘력? 필수 단어. 여기 이제 어휘. 교재도 그런 교재도 네. 있던데 거기에 있는 단어를 그냥 꾸준하게 좀 내가 외우거나 좀 암기를 하면 독해에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네. 지속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좀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다니는가 관리를 잘해주는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단어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봐주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효용도 있어요. 이게 실은 수능 정도의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을 거의 모르는 정도로 만들려면은 독서량이 진짜 어마어마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독서만으로는 그 경지에 다다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초 단어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같은 거는 책 읽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실은 뭐 수능 정도까지 하려면은 좀 어휘집을 외우는 게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에서 언급드린 뭐 This is 보카 같은 거 고급 단계 이런 거의 단어장을 아무데나 폈을 때 한 90% 이상 정도 알면 괜찮거든요. 예, 그 정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로 그 어휘가 막히면은 이따가 읽기 싫어요. 딱 덮어.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제 학원에 올 때 레벨 테스트 보고 제가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기초 문제를 틀리고 상급 개념은 오히려 더 잘 맞아요. 왜 그래요? 기초가 더 어려워요. 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주어하고 동사 매칭 시키는 거예요. 뭐 s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도 알고 계신 건데 그걸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문법이란 개념하고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내신 문제에서 맞추는 거는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문법의 기초는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각각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말하는 품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하는지 문장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문법의 기초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주관식이 변별력이 큰데 특히 내신에서는 주관식이 사실상 그 등급을 가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쓰는 경우에 이 의식을 하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주어하고 동사의 수를 맞춰봐야겠다 이렇게 시간을 주질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고 지문이 긴 경우가 많아서 정신없이 쓰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없이 쓰면서도 기초 문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체화가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막 생각하면서 할 수가 맞죠. 있으니까. 문법을 외워서가 아니라 체화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문법이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용 문법이 있고 학교 내신용 문법이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문법을 아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든 간에 글로 쓰게 하든지 간에 이 실용 문법은 다 맞아요. 거의 안 틀려요. 요게 흔히 말하는 공인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이 대체로 이런 거예요. 토익. 예, 토익에도 대부분이 이런 파트예요. 네. 이 친구들은 이런 거 잘 봐요. 따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도. 뭐 물론 몇 개의 그게 문제는 체화된 틀려요. 거지 뭐. 예, 체화된 거.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내신 시험 네.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법은 거의 다 틀려요. 약간 현학적인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완료의 용법을 써라 이런 거는 거의 다 틀리거든요. 요거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실은 이 실용 문법이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공인 영어 시험에 나오는 탭스 같은 문법은 아니에요. 약간 토익 정도의 문법. 요런 거는 실은 많이 읽고 많이 글을 써보면은 따로 안 배워도 잘해요. 이게 문법이에요, 실은.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만약에 한국 학교를 다닌다 하면은 따로 그 내신용 문법을 배워야 돼요. 예. 한국형 영어. 예. 이거네요. K 문법. K 문법. 요거를 안 하면은 내신은 실은 좀 버려야 돼요. 일부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대학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시 영어. 그쵸, 입시인데 그 입시에서 이런 이제 K 문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맞춰야죠. 입시 영어 목표가 1등급이잖아요. 절경이긴 한데 1등급 하려면은 시립을 영어 잘하는 비법. 초등학교 때는 100쪽짜리 책 100권 읽으면 된다. 이거 하면은 잘해요. 100쪽짜리 책 100권. 네. 초등 전학년에서. 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걸 만들어내면은 애들이 잘합니다. 그 책이라는 게 어떤 책이요? 책은 종류는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들마다 이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조사해 보면은 읽은 책의 종류나 이런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다 스릴러만 읽어요. 그렇지. 네. 맞아. 어떤 애들은 다 약간은 훈훈한 따스한 소설만 읽고 어떤 친구들은 비문학만 거의 읽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거는 다 실력이 향상이 된다. 네. 이런 건 어때요? 여기 동영상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 사이트도 듣는 건 어때요? 듣는 것도 좋아요. 듣는 거는 책을 근데 듣는 거. 예. 네. 이거를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흔히 말해서 뭐 이거를 뭐 사람마다 다른 의도로 쓰긴 하는데 흘려듣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집중 별로 안 하고 그냥 듣는 건데 이게 이미 읽었던 책이나 대략적인 줄거리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흘려서 듣는다. 네. 요건 도움이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100권을 100권 읽기. 100권 읽기를 읽고 나서 그거를 들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주 좋죠. 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학교 되면은 좀 불안해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은 네네. 문제 풀기를 안 해도 될까? 그리고 실은 문제 풀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자기의 그 글을 읽는 능력이 시험을 봤을 때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부모님들의 아이들 데리고 특정 뭐 학원에 레벨 테스트 보던가 공인영어 시험을 봤는데 리딩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실은 단기적으로 몇 달만 문제집 풀면은 점수 쫙쫙 올라요. 예. 왜냐면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실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전 단계 때 책을 많이 읽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표면상 드러나는 거는 어떻게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아 역시 점수 올리는 데는 문제집이 최고야. 근데 전 단계의 책을 안 읽고서 처음부터 문제집으로 시작한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성적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그냥 돼. A to Z는 네. 책 읽기. 그리고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좀 문제 풀어야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 거 좋죠. 근데 네. 저희가 잘하는 애들을 그냥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잘하는 애들 중에는 영어에 여태까지 투입한 총량을 생각해 봤을 때 원서 읽기보다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없어요.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봤던 건 실은 100%예요. 다 책 읽은 비중이 훨씬 컸어요. 문제는 물론 풀어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 애들은 실은 30% 이하 보통 이래요. 예. 그렇게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실은 뭐 그래요? 문제를 네.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유형이 계속 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유형은 이미 다 숙달이 됐다. 네. 그리고 안 느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일정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면은 더 이상 많이 풀어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는 거는 없다.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 다 풀어도 되거든요. 네네. 예. 뭐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그 이런 것만 학교 내신 기출 푸는 거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예, 입시를 할 때는 실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는 네네. 자기가 진학할 예정인 학교에 내신 기출 문제를 적어도 학년별로 한 2회 이상씩은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요. 네네. 적어도 중3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실은 중2 정도부터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 그 현황학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풀고 기출 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뭘까요? 쉽게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 선생님 한 분당 관리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관심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요거에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알기가 어렵더라도 한 명당 우리 선생님 한 명당 몇 명 관리하시는지 요거는 이제 쉽게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다.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한테 주는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편이 좋은 확률이 더 높아요. 아이 명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관심을 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요한 척도 하나로 보고요. 네. 또 하나의 척도는 이제 글쓰기 지도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요. 네. 요새 뭐 수행평가에도 글쓰기 나오고 맞아요. 실은 내신에서 변별력이 있는 부분은 서술형이에요. 실은 어느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객관식은 거의 다 맞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서술형에서 차이가 나는데 서술형은 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문을 외운다고 해서 못 맞아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 내에 없는 문장들을 써야 됩니다. 현장에서 파악하고 그냥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냥 쓰는 문장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영어를 원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은 아쉬운 얘기지만 글쓰기 훈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르신다면은 글쓰기 훈련이 가능한 곳에 가는 게 맞다. 이 훈련을 어떻게 시켜주냐? 매번 글쓰기 과제가 나가야 되고요. 글쓰기 애들이 한 거를 선생님들이 읽어봐야 돼요. 직접. 그리고 첨삭을 해주고 코멘트를 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이거를 곱씹어 본 다음에 다시 쓰기 하는 거를 확인하는 학원. 요런 데를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실은 상위권의 분수령이다. 맞아요. 네, 글쓰기 지도. 네. 글쓰기 지도 서술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상위권을 가르는 영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사이트 소개, 교재 소개, 그 다음에 원서 소개, 이런 것까지 이거 한 권이면은 뭐 대치동을 다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령학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이면 정령학원 수업처럼 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네.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정보 비대칭은 없애갖고 최대한 아이들의 실력으로만 이제 입시가 좌우되는 세상을 만들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네. 그거의 핵심 철학이신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겠다. 멋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구독자분들한테 책을 좀 증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5권? 5권을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아이의 영어 고민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